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길선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와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사진들이 있어서 긴급 편성해서 이거로 한번 방송 찍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참 소중한 분한테서 다 넘겨받았는데요. 우리 평양만사에서는 이것을 같이 핑퐁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건 언제든지 베나TV에 그 영상으로 제보하려고 했댔어요. 우표 수집 처리라고 되어 있고요. 손으로 쓰신 분인데 흥미 있는 우표 수집. 엇들이여 아시는가 우표 수집의 일리를. 우표는 역사의 귀중한 자료, 즉 당대 사회 발전 면모와 그 시대 사람들의 정서, 취미, 풍습 등 그 모든 것들이 이 좁은 화폭에 담겨져 있으니 이 안이 역사라 할까. 1964년 1월. 그러니까 이분이 북한 주민이거든요. 북한에서 쓰신 거예요. 진짜 편으로 쓰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우표가 수천 점이고 북한 화폐가 또 있습니다. 난 참 재미난 게 북한에 우표 수집가가 있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체제 자체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계시네요. 딱 한 분을 봤는데 그분은 우표를 그리면서 수집하는 것까지는 봤는데 내가 평양에 있을 때 1945년 김일성이가 북한에 들어갔을 때 김일성만 전문 따라다니는 후방 책임자가 있었어요. 강상호라고 빨치산 출신. 그 이후에 북한 해군대학 학장하고 지금도 강상호 해군대학이 있거든요. 그 아들이 곱치였어요. 아, 척추가 이렇게 만곡한 장애인이었네요. 구소련 밀령에서 났는데 러시아 범어가 들고 뭐 흔들다가 떨구는 바람에 그렇게 된대. 걔가 우표 수집하는 건 봤거든요. 근데 난 이렇게 방대하게 수집한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나도. 지금 감탄스러워요. 김길선의 평양만사에서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표 사진을 다 찍어 오신 건데 이 원본은 누가 보관하고 계십니까? 원본은 이 우표를 수집했던 분이 대한민국 친척분 어떻게 만나가지고 이걸 넘겨받으셨어요. 원본이 다 있어요. 이 원본은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계세요. 그것도 아주 훌륭한 분이 가지고 계세요. 대한민국. 그래서 사진 촬영을 다 허락을 하신 거군요. 그 사진 촬영만이라도 허락해달라니까 얼마든지 찍으라. 그런데 원본은 자기가 북한에 있는 거 혈육을 생각해서라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진만 찍어온 겁니다. 언젠가 그 원본 자료가 귀중한 역사 자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 책을 다 뒤져봤거든요.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흘러온 역사가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방대해서 저희가 다 다룰 수는 없고 제가 얼핏 쭉 보니까 뭐 동물도 나오고 건물도 나오고 그리고 김씨 족속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인물들이 각각 있습니다. 외국인으로는 뭐 레닌도 있고 엥겔스도 있고 막스도 있는데 북한에서 말하는 이른바 조선 사람으로 김씨 일가가 아닌데 그 모델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우표 1900 몇 년인가요? 90 이게 리인모 신념과 의지의 화신 리인모 영어 설명도 붙어 있고 93년에 발행된 우표가 있습니다. 93년도 리인모. 그러니까 리인모가 북한에 들어간 다음에 발행된 것 같네요. 그렇겠죠. 김영삼 대통령 때 북쪽으로 송환을 했으니까요. 제가 그때 평양에 있을 때고. 근데 참 이거 발행한 거 보면 웃겨요. 그것도 신념과 무슨 뭐 화신으로 해가지고 주민교양 차원에서 딱 한 거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비전향 장기수들 올라 못 간 분이라고 해야 되겠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올라 못 간 사람들하고 대남 조카 그 무슨 공작의 일환으로 이모 우표가 나왔던 것 같아요. 리인모는 북한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리인모는 8.15 해방 직후에 그 어느 학교 교원이었대요. 저 평북도 쪽에. 내가 알기는 그래요. 그랬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군대 첨어대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식자가 좀 있으니까 종군 기자를 시킨 거예요. 타이틀은 종군 기자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 대남
이것 때문에 남다르게 대남 공작 임무를 받고 들어온 것 같아요. 6.25 동란 중에 뭐 후방 교란 임무라든가 선전전, 그런 것들을 심리전 이런 임무를 받고 왔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후퇴 때 들어도 안 가고 낙동강에서부터 인천 상륙작전 때 다 뺐잖아요. 인민군 정군 기자로서 왜 남아있을 이유가 있어요? 빨치산에. 그렇죠.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으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갔죠. 있었는데 안 갔습니다.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남아있은 거죠. 리인모가 북한으로 송환된 다음에 예. 북한에서는 아니 감옥 생활을 그렇게 길게 했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건강할 수 있느냐. 주민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 놀랐죠. 1990년대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인지 그때 조선 제 몇 차 기자대회가 있었어요. 중앙기자대회가. 네. 그때 나 대표로 참가했댔거든요. 내가 대한민국 조사기관에 와서 그 대표로 앞줄쪽에서 앉아있었다 하니까 제가 기록물을 갖고 오더라고. 대한민국 정보부가 중앙TV, 조선중앙TV에서 나왔던 거기에 내가 있었던 거예요. 이야, 대한민국 정보기관도 대단해요. 이야, 확실하네요. 나를 찾아낸 거예요. 자주색 저고리 입고 앉아서 박수 치는 거 있죠. 내가 가짜 탈북자는 아니냐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국균장 2급하고 공로메달 하나 달고 내가 딱 나와 있었거든요. 그때 리인모가 주석단에 앉았댔어요. 증언이 일치를 하는 거네요. 예, 그래서 남조선에서 감옥에서 뭐 30몇 년간 넬슨 만델라보다 더 길게 있었다나? 근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남은 것도 감옥에서 쥐까지 잡아먹으면서 살았다는데 그것도 굉장히 쇼킹했죠. 북한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죠. 왜 그랬습니까? 북한 감옥하고 비교해 볼 때 저렇게 살 수가 없는데 살아남아가지고 30몇 년을 감옥에 있었다고 하는데 네. 살아나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어떤 단체에서 달마다 또 보조금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생활보호를 위한 늙은이니까. 북한에는 어르신이란 말이 없습니다. 멋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늙은이 아니면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부터 받았다는 거, 그걸 얼마 받았다는 걸 또 기자들이 앉아서 달러로 환산을 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150달러인 거예요. 북한 사람들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죠. 100달러면 공장 짓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때. 그런 데서 이거 어떻게 150달러를 받았어? 깜짝 놀랐죠.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반역 사범인데 네. 그런 반역 사범에게도 매달 150달러를 준다. 그렇죠. 그것도 북한은 왜 더더구나 임모를 잘하는가 하면 임모의 마누라가 김순모예요. 김순 내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우리 수정이가 다니던 학교의 교장이었어요. 중학교. 북에 올라간 다음에 결혼한 부인을 말씀하시는 아니에요. 정치 공작대로 나가기 전에 결혼했던 그 여자예요. 40년대 후반인지 결혼했다는 결혼하고 그 여자는 그때 소학교 풍금 선생을 했대요. 근데 그 여자가 남편이 대한민국 감옥에 있거나 행불됐거나 했는데도 학교 교장을 했으면요. 중학교 교장이면 이건 대남 가족이에요. 북한이 그만큼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거예요.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얘기예요. 대남 가족으로 타이틀을 쓰고 중학교 교장까지 했으면 김수님이에요. 김수님 교장까지 했으면 이거는 대남 공작원이에요. 대남 가족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에 난파된 간첩들의 간첩이죠. 가족이다. 네, 간첩의 가족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모가 북한에 안 들어가고 감옥에 있던 뭐 있건 관계없이 이 여자가 그런 대우를 받은 거예요. 이인모는 북한에 돌아가서 북한의 실상을 본 다음에 북한 현실에 절망해서 말년에는 상당히 후회를 했다라는 소문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그거는 이모를 잘 모르는 사람이 그래요. 이모는 간 날부터 원래 휠체어에서 갔거든요. 그때 주석단에 나올 때도 휠체어 타고 나왔댔어요. 마음대로 못 돌아다녀요. 그리고 벌써 그때부터는 선전용으로 딱 이용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당중앙에는 어느 비서의 집을 비우고 양옥집에 딱 걷어온 거예요. 그리고 대남 사부시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이모는 돌아다닐 수가 없은 거예요. 후회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이모가 들어간 다음에 가정집을 그렇게 꾸려주고
이모의 색시가 네. 이모가 남조선 감옥에 있을 때 김정일이 말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항상 그 색시한테 젊은 처한테 풍금 하나 못 사준 걸 후회했다는 그 말 듣고 피아노까지 선물 보내준 거예요. 이모는 북한 주민 사이에 나올 수도 없고 나온다면 행사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번 걸려든 거예요. 언제 걸려들었습니까? 그거는 90년대 중후반에 감옥 사찰 문제가 제기됐을 때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유린 문제 때문에 막 그 제기됐을 때 이모가 감옥에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중상 감옥, 네. 평안도. 그거는 북한의 전반적 교화서 중에 외국 교납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인모가 수감된 건 아니고 외국 기자들 왔을 때 네. 말하자면은 북한 측 안내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이런 자격으로 같이 갔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오기 전에 사찰단이 들어오기 전에 그 감옥은 김정일이 보기에는 견학지로 꾸려놨는데 낙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조선을 까기 위해서 소위 그놈은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감옥 생활을 그렇게 길게 했으니까 당신이 직접 보고 한번 당신이 직접 비교해봐라. 보고 남조선 감옥에 비하면 여기는 인권이 보장된 뭐 이 말이 나올 줄 알았던 거예요. 네. 그 이모한테 보여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갔다 와서 단 한마디 남조선에도 저런 감옥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만큼 열악하다. 열악하다. 김정일 눈에는 그게 견학 대상인지 몰라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감옥살이를 한 이모가 보기에도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발언은 김정일 입장에서는 즉각 보고됐는데 김정일은 이모를 욕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수행원들을 욕했어요. 어떻게 관리하면 그런 말이 나오게 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모를 욕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이모가 들어가서 소위 뭐 과거에 뭐 문학점 했다고 해서 당신은 강하십니다. 신념의 화신입니다. 이러면 김정은 찬양 노래를 2건인가 만들었거든요. 네. 그걸 깨끗이 이용해 먹었죠. 그리고 이모는 딱 필요할 때나 이용하지. 그래서 그 이후에 북한과의 어떤 정상회담이나 대한민국 기자들이나 올라갔을 때 이모 만났답니까? 만난 적이 없잖아요. 만났다는 기록이 없네요. 없잖아요. 그것만 봐도 이모는 대한민국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찾을만도 했겠는데 그걸 조직 안 한 걸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겠는가? 거기에 모든 네, 북한의 모든 다 속셈이 있죠. 다 담겨 있네요. 이모를 내세울 가치가 없어졌다는 것이고 이모가 또 건강이 나빴다는 그 뜻이에요. 두 번째로 네. 제가 이분은 누구지 했던 분이 있는데 최영도라는 최영도. 네, 모델이 네. 있습니다. 1971년에 나온 예. 조선우표에 남조선 혁명투사 최영도 동지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이게 통일혁명당 사건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내가 참 웃기는 거는 그 당수 이름 뭐였던가요? 김종태 우표는 없는데 최영도 우표가 있어요. 최영도는 71년에도 우표가 나오고 93년에도 또 나왔거든요. 또 우표가 나왔잖아요. 근데 김종태 우표는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무슨 뜻입니까? 북한에서는 예. 통역당의 핵심은 김종태가 아니라 최영도다. 이렇게 최영도였다는 보는 건가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김종태란 그 사람을 얼굴 마담이고 그 북한과의 모든 연계형 모여는 이 양반이 했다는 소리예요. 통역당이라면은 김일성이 6.25 이후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구축했다는 지하당 아닙니까? 그렇죠. 60년대 통일혁명당 해가지고 북한 언론이 엄청 떠들었는데 그때 통일혁명당의 기관지가 있었어요. 네. 알아요? 뭐였죠? 려명의 타종봉이에요. 려명의 타종봉. 예, 여명의 날 밝아오는 그거 여명을 부르는 타종봉이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평양에서 인수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보낸 겁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타종봉이라고 돼 있는데 김종태가 글을 좀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 원고 대부분을 김종태가 썼어요. 나는 이 잡지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이 우표에 보면은 우리나라 서해안 지도도 있고요. 여기 이제 섬 이름도 하나 나와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서해안에 있는 그 도서 지역, 서해안 남해안 쪽에 있는 도서 지역으로 북한 간첩들이 침투를 해서 모구리 타고. 네, 주민들을 포섭을 하고 예. 그 중에 이제 자익 성향이었던 사람들을
조직해서 통일혁명당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통일혁명당이 그 만드는 건 틀림없는 거는 김일성이는 공산주의자예요, 나름. 네. 그러니까 사이비 그 이후에 사이비로 변했지만은 공산주의 운동에서 혁명이 주력권 핵심 역량은 노동계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마르크스에서 전 세계 노동계급은 단결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일성은 60년대까지 남조선 노동계급 속에 혁명적 지하당을 내놓는 게 그때 김일성 정권의 대낮 조카통일 방침이었어요. 그때 나온 게 통일혁명당이에요. 북한의 진심이 드러났다고 해야 될까요? 예, 예. 김종태가 핵심이 아니고 이렇게 예. 우표를 2번이나 발행할 두 번이나 정도면 그 10년 후에 또 내보낸 거 보면 20년 거의 20년 되잖아요. 그렇죠. 71년하고 90년대 또 내보내면. 그 사이에 우표가 더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2번 나왔다는 겁니다. 난 이 우표를 본 기억이 나거든요. 직접 쓰셨습니까? 아니 북한은 그때만 해도 편지 아니면 소식을 전할 데가 없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또 10전이라고 박아놓으면 이건 일반 주민이 사용하는 우표예요. 네. 40전으로 붙으면 등기예요. 기본 기관이나 정구판집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등기는 분실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북한에도 등기가 있군요. 아, 등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급하고 이건 분실되면 안 되겠다면 비싼 돈을 주고 등기를 붙여요. 그러면 받을 때 받았다는 확인, 그러니까 뭐 수취인 확인서도 쓰고 합니까? 그 최신소 우체부가 네. 이런 거는 각 집에 이렇게 문턱에 꽂아주고 가지만은 등기 우표는 확인까지 해요. 네. 사인을 서로 주고받아요. 정확히 넘겨졌다는 문건이 딱 남게 돼 있어요. 우표를 통해서도 북한과 대한민국의 역사 인식 평가가 다르다는 게 예, 바로 드러나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최용도는 우리는 다는 몰랐지만은 오늘의 이 우표 사태를 놓고 봐도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북한에는 김종태 전기기관차 공장이 있거든요. 네. 그게 원래 서평양 전기기관차 공장이었는데 통역당 상권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간판을 바꾸고 김일성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김종태 동지는 기관차처럼 전진했던 혁명가다. 내 기사 출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꿨는데 그래도 최용도 기념관 같은 건 없거든요. 근데 우표는 남겼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여러 가지 핵심이었다는 소리예요. 통일이 돼서 평양에 있다는 비밀 문서가 문서가 이거 열리면 다 나오죠. 네, 모든 게 다 드러나겠네요. 모든 것 드러나죠. 통일혁명당 사건을 끝으로 북한의 대남 공작은 대남 조카 통일 지하당 꾸리고 이거는 종말을 구하게 되고 그럼 그 뒤에 나온 인민혁명당이나 난민전은 북한과 관련이 직접 관련이 없는 겁니까? 그건 관련이 있겠는지 모르지만은 노동계급의 당위 기능 지하당 수립을 통한 김일성 족속의 대남 조카 통일 그거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전민전이고 뭐고 그거는 자생적 발견이가 내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뭐 그렇게 떠들진 않았어요. 통일혁명당만큼. 북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점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렸던 거는 통역당이다. 아, 통일혁명당이지요. 그때 노동신문 그거 보면 뒤에 그 재판 이거 밧줄 묶고서 재판하는 것이 다 나왔어요. 노동신문에. 네. 그러나 그 후에 난민전이고 뭐 이런 건 나온 적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우표는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나온 주화 중에도 흥미있는 게 있는데요. 최근이라고 해도 이제 2001년 발행입니다만은 6.15 공동선언, 6.15 북남 공동선언 발표 기념 주화. 남북 최고위급. 네, 이거는 이제 수집가가 붙이신 거고 주화에는 6.15 북남 공동선언 발표 기념. 그렇게 돼 있죠. 이거는 진짜 수집가가 붙인 거고. 그런데 북한은 문구 하나하나에 굉장히 집착하는 집단인데 역사적인 평양 상봉과 6.15 북남 공동선언 발표 기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평양 상봉이라고 했네요. 정상회담이 아닙니다. 아, 이게 있잖아요. 최고위급 회담으로. 북한에서는 정상회담이란 말 쏙 후에 나왔지. 북한은 최고위급 회담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가 만나는 게 아니다. 최고위급 회담이고 두 번째 고위급 회담은 총리급이 만나는 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정상회담은 대한민국에서 붙인 거예요. 남북 상봉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평양 상봉.
서울이 아니고 평양으로 자기들이 불러서 불러들였다는 만나줬다 소리죠. 이런 뜻입니까? 예. 극하고 이 주화의 디자인 한번 보세요. 항상 김정은이가 김대중 대통령을 내려다보는 시각으로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좀 불쾌하네요. 사실은 네, 불쾌하죠. 신장차도 좀 나고 하는데 아, 그죠. 거의, 김정일이는 네. 김대중 대통령에 비하면 키가 훨씬 작죠. 그렇죠. 이거 키워놓은 거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그 옆면에 거의 그 정면은 다 가리지만 김정일이는 정면이 코가 온전하게 나와 있어요. 사진사, 그러니까 이 주화의 모델이 된 사진사가 김정일을 부각시키는 김정일이가 기본이죠. 이 앉아서 찍은 거 보세요. 네. 김정일이가 말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냅다 받아 적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역사의 왜곡, 뭐 왜곡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작 내지는 상징 조작은 확실합니다. 한반도의 주인은 자기라는 그 소리예요. 김일성 족소. 이 주화는 실제로 쓰이는 주화인가요? 이 주화는 기념 주화로 딱 나오는데 어디에 나가는가? 외화상점에 나갈 수 있어요. 북한 평양에 있는. 판매용이군요. 판매용으로 나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념품으로 나가요. 네. 예, 이게 실용에 이거를 돈을 주고 화상을 산다. 이건 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기념품으로 나갈 확률이 높아요. 아, 이게 주화가 아니고 기념 메달이겠네요. 예, 기념 메달, 기념이라고 딱 돼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주화 같으면은 이게 얼마짜리다라는 표기가 있는데 그 표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인 경우는 무조건 그 선전 기념 그걸로 아마 대한민국에도 넘어왔을걸요? 이거 가진 사람들이 창피해서 말을 안 할 뿐이겠지. 수집가 중에는 수집용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더러 계실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조선우표 중에는 또 범민년, 범민족 대회 유럽 지역 뭐 등등 이 사진을 쓴 우표가 하나 있네요. 범민년도 그렇다면은 북한이 상당히 관심을 기울였던 단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아마 손뼉이 마주쳐졌겠죠. 네. 거기에 또 이런 게 나올 정도로 북한이 개입안했다는 건 또 말이 안 되고 그 어떤 하나의 민간 단체로서의 친북 단체 북한을 찬양하는 그 조직으로 딱 그 돼 있죠. 북한에 계실 때 범민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죠. 이거는 우리 앞에서 다 북한 당국이 강연회요 뭐 이런 데서 다 소개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제일 핫한 게 통일혁명당이기 때문에 범민연이 뭐요? 어떤 외곽 단체인갑다. 대한민국 남조선에 있는 정말 김일성을 흠모하고 북한 사회주의를 더 지향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 것 같다. 그게 가능한가? 이것들이 비밀리에 활동하나? 그래서 김일성 족속은 항상 말했어요. 대남 공작에서 합법적, 비합법적, 반합법적, 무슨 합법적, 지하 활동, 그 다음에 공개 활동, 이 원칙이 몇 개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죠. 합법적 활동으로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통일혁명당은 뭐라고 가르쳤나요? 그거는 비합법적 그 노동계급이 참모부라 그랬죠. 대한민국 노동계급이 참모부라고. 오늘날까지도 통혁당을 가장 북한은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마 제일 컸던 사건. 성시백 이후에는 이거는 당으로서 나온 거는 노동계급이 당으로서 나온 건 이거 하나니까 유일무이하니까. 거물간첩 성시백 얘기를 하면 또 한참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은 일단 넘어갈까요? 그 성시백 얘기는 다음번에 내가 진부하게 말씀드려 줄게. 알겠습니다. 예. 북한에서 이른바 6.25 때 그 인민군, 저는 이제 괴뢰군이라는 표현도 가끔 씁니다만 인민군으로서 북한에서 아주 추앙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혁명투사 류경수. 이자가 6.25 때 탱크 부대장 아니었습니까? 백공호 땅크 뭐 사단장이었죠. 그래서 땅크가 몇 대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대한민국은 이제 탱크가 한 대도 없었고 북한이 100몇 대가 있었나. 근데 나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북한이 거짓말했을 수도 있어요. 김일성이가 6.25 전쟁에 대해서 이거 말할 때 중간 총할 때 36개의 탱크를 갖고
전쟁을 시작했다고 딱 돼 있어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하지 네. 못합니다만 그거보다는 훨씬 많았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6.25 개전 당시에 남북 그 전략 물자 무기 비교표가 있었는데 36대보다는 탱크가 훨씬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대한민국 사료, 이건 북한의 정확한 사료예요. 네. 걔네가 가공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난 조기방전쟁 시기 36대의 탱크를 가지고 남아있다고 딱 돼 있거든요. 서울 해방작전에 들어갔던 네. 거. 나도 이 말을 어딘가서 했는데 이 36대의 탱크가 대전까지 나가다 나니까 다 타게 되고 2대가 남았다는 거예요. 유경수가 왜 추앙받는가? 이 36대의 탱크를 가지고 신출 귀멸하면서 유격전처럼 여기 대한민국에서 탱크전을 벌였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류경수 이름을 딴 부대도 있지 않습니까? 유경수 탱크 사단은 아직 있죠. 네. 예. 그 유경수의 와이프가 황순이거든요. 네. 조선혁명박물관 관장을 했던 건. 그건 네. 정신직이에요. 황순이가 이거 와이프예요. 언젠가 류경수 얘기를 하셨던 것 중에 제가 기억하는 거는 김길선 기자님께서 류경수가 죽었으니까 그나마 북한에서 저렇게 그렇죠. 뭐 선전하는 거지. 황순이도 살고 유경수도 살한 거예요. 6.25를 기존해서 병으로 죽던가 이런 빨치산들이 많아요. 여기 안동 해방작전 안동 해방작전이라고 그래요. 걔들은. 낙동강 전투, 낙동강 안동이 방어선에서 어딘지 모르겠는데 안동이 어디에 있어요? 안동이 경상도에 있죠. 안동 해방작전 그때 그 부대장의 이름이 안길이고 참모장의 이름이 지병학이에요. 아, 야 이것도 재밌겠네요. 네. 북한에서는 안동 해방작전이라고 부르고 그 안동 해방작전이라고. 그럼 인천 상륙작전은 북한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거는 대장 위용군 중대장이 나가서 인천 방어 무슨 중대 있잖아요. 네. 뭐 월미도를 뭐 끝까지 지키다가 그 정도로밖에 안 해요. 어쨌든 진 건. 근데 안동이 더더구나 더 기억이 나는 건 그게 이 안길의 고향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을 네, 고향 해방시키기 해방작전에서 제들 말하면 네. 해방이죠. 그러니까 북한식 이제 표현을 보자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서 이제 뭐 장갑차에서 내려서 소련이 대적했죠.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어디서 폭탄이 날아가지고 죽었거든요. 네. 근데 죽기 전에 숨이 할딱할딱 될 때 참모장을 부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60년대에 본 자료하고 기자생활 70년대부터 들어간 거는 말이 달라요. 내가 70년대 초까지 본 거는 참모장을 불러달라. 그래서 작전을 이렇게 한 군이한테 내 생명을 5분만 연장해달라. 그러면 이 참모장을 불러서 내가 방향을 주고 죽겠다. 내 생명을 5분간만 연장해 주시오. 그건 명언이 돼버렸어요, 북한에서는. 네. 근데 그때는 그렇게 됐는데 70년대 우상화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는 장군님께 인사하기 위해서 김일성 동지께 보고를 올리지 못하고 죽는 그 미안한 감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내 생명을 5분간만 연장해달라. 이렇게 또 번져진 거예요. 프로파간다의 방향이 바뀐 거죠. 완전히 달라졌죠. 저는 부상으로 죽어가면서 뭐 내 생명을 5분간 연장해달라 이 정신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이렇게든 저렇게든 5분 연장했길래 지병학이가 달려갔거든요. 참모장. 지병학은 더 대단한 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조선인 빨치산 부대에 있다가 지병학이가 얼마나 웃기는 34년에 김일성이가 32년도에 소위 빨치산을 묶고서 그것도 크다고 30몇 명으로 묶어놓고 우리 일제 반대하는 혁명을 하겠다고 편지를 써서 스탈린한테 보내요, 김일성이가. 이거는 자료에 딱 나와 있어요. 근데 32년도에 보낸 사람은 아니 34년 되도록 종종 무소식이더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병학이한테 그걸 돌려보낸 거예요. 수리탄 공장 하나만 달라고. 네. 스탈린한테. 그러니까 김일성이도 어리석었지. 소련이 줄 게 뭐예요. 근데 스탈린은 온 지병학이를 잡아놓고서 소련 군대에 편을 지켜버린 거예요. 그게 해방 전 얘기죠. 2차 대전 때 얘기죠. 네. 그래서 저
베를린 함락작전까지 갔던 유일한 북한 사람이에요. 야, 뭐 파란만장하네요. 네.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곧장 북한에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저 중공군에 들어가가지고 해남도까지 국민당 군대 쫓아가서 싸우고야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뭐 동양서양의 전투지는 다 이 찾아다녔네요. 사람도 빨리 죽었으니까 그 정도로 남아있는 거예요. 유경수, 안길, 김책이, 지병학이 다 빨리 죽었어요. 저희가 그 유언 조작에 대해서 네.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건 좀 각도가 다른 얘기입니다만 김정일이 죽었을 때 네. 김정일. 네, 김정일. 네. 김정일은 워낙 키가 작아서 계속 키높이 구두를 신고 다녔다는 거는 뭐 공인된 비밀이고요. 관 크기까지 조작했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 70년대 중후반에 노르웨이에서 무슨 야당 대표가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북한에. 네. 그거 야당 대표가 키가 얼마나 큰지 김일성이도 키 큰데 보통 뭐 190. 이 양반이 더 큰 거예요. 많죠. 북구분들은. 똑같이 서면 김일성이가 이 야당 대표에 턱이 오는 거예요. 네. 노동신문에 그 사진 찍은 거 어떻게 나간지 알아요? 사진 찍고 이렇게 기울였나요? 야당 대표를 아예 호양 잘라버렸어요. 다리 쪽이든 뭐든. 그래서 김일성이하고 키를 맞춰놓은 거예요. 그런 사진 조작에. 이른바 포토샵을 그때부터 한 거네요. 그 뭐 어느 쪽을 잘랐는지 그렇게 나가서 그 야당 대표가 그렇게 기분 나빠서 간 적이 있어요. 노르웨이 야당 대표. 노르웨이 야당 대표가. 근데 북한은 사진 조작에 관한 한 뭐 전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숙청당하면 옛날 사진에는 분명히 나와 있었는데 이거 다 빼버린 적도 있고 김정은이 장성택 죽이고 요 와중에 권력이 조금 흔들린다고 그랬을 때는 단체 사진인데 그림자 각도가 달라서 나중에 단체 사진 찍고 가운데만 이렇게 오려서 붙인 거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있었죠. 앞으로 제가 베나TV에서 소위 김일성 족속과 찍은 1호 사진이 순환사에 대해서 내가 길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면 걸릴 짝이에요. 그놈 사진이. 얼마나 숙청되면 또 지워. 또 걷어가서 또 지워요. 네.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돼서 목치를 해서 보냈어요. 다시 주는 걸. 아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인사가 숙청이 됐다 그러면 네, 그 앞에 김일성 족속과 네. 같이 앉는 중심에 앉고 양옆에 앉는 간부들 있죠. 그럼 그 단체 사진 나눠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사진을 회수해다가 그건 1호 사진 찍으면 그 사진이 해서 딱 봉투에 와서 그 사람 1호 사진 찍은 사람의 직장이 당위원회에 딱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따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기록을 보고 일일이 다 찾아가서 찾아내는 거예요. 사진을 회수해다가 또 회수해요. 그걸 일일이 그 숙청된 사람을 지워서 지워요. 지운 다음에 다시 갖다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처음에는 웃기는- 먹으로 지웠다가 처음엔 먹으로 지웠어요. 나중에는 그러면 나중에는 엉뚱한 사람이 이 모든 그러니까 기술도 낮아요. 얼굴이 골고루 하잖아요. 네. 중뿔나게 큰 놈이 있어요. 그 자리에. 얼굴이. 아 그러니까 먹으로 지우거나 네. 그거를 없애면은 숙청당했다는 표가 나니까 네. 다른 사람 다른 얼굴을 사람의 머리를 또 입는 갖다가 거예요. 집어넣는 네. 거군요. 그래서 1호 사진 간부들 많이 집안에 거기서 쭉 붙여놔요. 올라갈수록. 사진이 굉장해요. 어느 하나도 온전한 게 없어요. 숙청의 역사이기 때문에. 네. 옛날에 붓글씨 연구하시는 분들 네. 나중에 가필한 거를 보면 햇볕에 이렇게 비춰보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쓴 글씨하고 가필한 거하고 이 종이에 스며든 정도가 달라서 네. 글자가 떠 있다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네. 사진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1호 사진 네. 나중에 다 수거해다가 보면 얘는 언제 수정한 거고 이건 언제 수정한 거고 그게 다 나오겠네요. 제일 마지막에 내가 겪은 거는 황장엽 비서가 들어가 있는 1호 사진. 그걸 또 가져다가 또 수정했는데 난 사실 탈북하다니까 그거 한 번 올라가 수정돼 내려오는 건 몇 달 걸려요. 못 받고 못 받고 탈북한 거예요. 네. 이야 이게 이게 북한이에요. 1호 사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또 들은 얘기가 있는데 가끔 그 김씨 족속이 네. 어디 가정집 찾아가가지고 네. 뭐 물 한 잔 마시고 가고 네. 뭐 격려하고 가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당사자들한테는 그렇게 곤혹스러운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리컵이라는 게 이게 쓰다 보면 떨어뜨려서 깨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김씨 족속이 이걸로 물을 마셨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얘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해야 성물이에요. 되니까 성물이 되는 그 거고. 본인은 못 갖고 있어요. 또 올라가요. 네. 박물관에.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김일성이 오다 가다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물 한 컵 먹었다. 네. 이거 다 조직이에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훈련하는 거예요. 아, 즉석 방문이 아니고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게 북한이에요. 몇 달에 걸친 사전 훈련을 한다. 네, 수령의 신변 안전 때문에 네. 전부터 다 들어가요. 김일성은 우연히 들어가는 것 같지만 행선지를 딱 정해요. 그 로상에 있는 집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럼 미리 알고 있는 거네요.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 김일성이 뜬 다음에 그 라인을 딱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접촉도 못해요. 야, 이거를 자연스럽다고 보면 안 돼요. 몇 년 전에 나온 그 소련 감독이 만든 영화 태양 아래 거기 보면 소련 감독, 그러니까 러시아 감독은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들어갔는데 북한 당국이 계속 조작을 해가지고 그 선민의 가족은 실제 가족도 아닌 거고 뭐 직업도 조작하고 모든 걸 다 조작하는 게 아주 뭐 적나라하게 담겼습니다. 김일성 족속이 기록도 호위와 기만으로 조작했는데 그 신의 지 때문에 최악으로 부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들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액션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뽑히고 교육받고 그래서 이제 행사를 치르고 그다음에 이 남은 거는 이제 신주단지가 되는 거네요. 김일성이 앞에 그 주인이 주는 것 같아도 그건 벌써 위에서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아, 가정집 물품이 아니고. 가정집 물품이 아니에요. 글쎄 그 45년 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벌써 50년 6.25 전쟁 끝난 다음에 60년대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그런 일이 아예 없으니까 특히 70년대로 접어들 때부터는 더 없죠. 7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건 100% 조작이고 그러나 60년대 50년대까지는 그런 조작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70년대 이후에 나온 거는 100% 조작이에요. 1호 사진 말씀 잠깐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진을 딱 보면은 이 다시 받아온 사람은 어디가 조작을 한 건지 알 수 있습니까? 다 알죠. 그리고 이제 그 사진이 그 사람이 한 몇백 명씩 찍은 거는 거기 찍혀 있는 사람도 거기 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몰라요. 그럼요. 단체 사진 누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이 인원이 100단위로 들어오고 그 뭐 한 10단위로 들어오면 다 알죠. 참 이게 파면 팔수록 북한은 기괴한 집단이라는 저는 생각이 그 분야에 듭니다.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알아서 그래요. 마지막에는 앞에 그 정말 그 주석단 김일성이 적석이 가운데 앉고 양쪽에 앉았던 간부 20명이라면 그 14명이 살아있어요. 그것도 또 가다 나면 또 과범하면 지울라 또 가야 돼요. 1호 사진 순환사예요. 야, 그럼 그 16명이 숙청당하거나 뭐 다른 경로로 그 서관이 숙청했을 없어지면? 때도 또 그렇게 또 가지고 올라가고 다 그렇죠. 서관이야말로 농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형당한 근데 제일 억울하게 죽었다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죠. 아마 그런 사진 중에서 장성택이가 제일 많이 찍었겠는데 장성택 숙청 후에 굉장했을 거예요. 걷어갔다가 지우고 다시 돌려주느라고요. 김정일이 하고 그 선상에서 간부들하고 찍은 사진 장성택이는 당정인이 행정 담당 비서로서 많았거든요. 한두 장이 아니었을 텐데요. 아니죠. 야, 그러면은 사진 수정하는 사람은 그거 정해진 기간 내에 일은 맞춰야 되고 분량은 많고 업무량이 어마어마했겠네요. 누구도 손 못 대요. 쫙 중앙당으로 올라가면 중앙당 거기에 완전 그 독립부서로서 그것만 전문하는 그런 팀이 있어요. 그러면 아예 인물을 없애고 무슨 그림을 그려 넣어라라든가 뭐 다 지시를 할 거 그거는 아닙니까? 김일성 족속이 누구 대가리를 열라 이것까지 다 지시하죠. 그럼 아예 얘는 없애고 건물을 이렇게 연장해서 그려라 이런 것도 할 거 아닙니까? 그거까진 모르겠는데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거는 그래요. 건물까지는 연장이 불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입수한 우표, 김길선의 평양만사에서 입수한 우표가 수천 장인데 지금 저희가 우표 3장 얘기하고
우표 4장 얘기하고 그 주화 하나 얘기하고 수천장인데 예, 딱 5개 하고 끝났습니다. 야, 이거 네 무궁무진하겠네요. 이건 이 모든 자료는 베나TV에서 우리 박사님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을 비교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나는 범민련 이거 북한에선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이게 실물을 못 봐서 네. 확언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사진으로 보기에도 네. 우표의 지질이랄까요? 네. 인쇄 상태가 대한민국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낙후하죠. 상당히 낙후가 돼 있네요. 네. 낙후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집중적으로 네. 선전선동을 위해서 만드는 우표의 품질이 이렇다는 것도 그렇죠. 북한 사회가 드러내는 북한의 민낯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우표가 한참 편지가 돌다 나면 이 우표가 그저 완전 버풀이 일어가지고 질이 너무 낮아서 네. 야 한심해요. 이분은 하도 정성껏 수집하다 나니까 그래도 형체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저도 이 원본 수집품 꼭 한번 보고 네, 싶습니다. 한번 같이 가서 봅시다. 알겠습니다. 북한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고 진실을 향해 끊임없이 소리를 내는 북을 울려라. 앞으로도 김길선 기자님 모시고 계속 방송하겠습니다. 북한 해방과 북한의 자유주의의 공기가 한없이 퍼지는 그날까지 저희는 목소리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